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재료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현재 이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 입에서 이제 대북 관련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금강산과 DMZ 생태 관광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판을 하면서도 매번 대북 이슈는 절대 끝날 수가 없다. 이거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맨날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사실 이 대북 관련 모멘텀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외화가 북한은 일단 돈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북한의 돈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들만 쓰는 거고, 실제로 달러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북한이 필요한 건 달러다. 근데 가장 빠르게 이 달러를 수급할 수 있는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시행하는 건데, 요번에 나온 거는 관광과 DMZ 생태공,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이겠죠. 근데 최근에 북한이 또 근데 미사일도 많이 쏘고 있어요.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한 3-4번 쐈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한 번에 좀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후보들의 이 방향성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굉장히 정치적인 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금강산 관광하면은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관련주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잘 아실 거고, 이 DMZ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땅, 그 위치, 그 지역에 뭔가 이렇게 땅을 갖고 있거나, 거기서 혹은 뭐 과거에 어떤 걸 해봤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이미 한번 반영을 했고요. 이걸 어떻게 북한이 피드백을 줄지는 이제 나와봐야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먼저 던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북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역사적으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쪽과 야쪽 다 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정책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는 점진적으로 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 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엠의 난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이지 않을까. 아무도 그 이제 위에 있으신 분의 입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뭔가 예측 혹은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예측 불가능하다. 제로엠의 기간과 유효성에서 따지자면 평생 모멘텀 통일되기 전까지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북 관련주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제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북한이 백날 미사일을 쏴도 대북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는 그 시기가 와요. 그거는 호재를 기다려주는 상당히 주가 자체가 바닥 구간이 있는 그 정도 밸류 구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대북 관련주들이 막 움직여주고 있는데 미사일 한 방에 급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거품이 껴서 고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3방을 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북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의 뜻은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 밸류 구간 자체가 저평가에 있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 역시나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금강산 관련 쪽으로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관련주는 뭐 아난티, 뭐 일신석재, 뭐 한창, 현대 엘리웨이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DMZ 관련된 이슈는 벌써 금요일 날이었죠.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는데, 뭐 코이즈 예전부터 유명했었죠. 크라운네트 홀딩스, 뭐 삼육물산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이즈와 크라운네트 홀딩스가 어느 정도 대장주급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를 좀 주도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례 회담이 무산된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주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토와 러시아와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의 진척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어떤 회담에서도 진척점을 찾지 못했고 되려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자국 요원을 투입을 해서 공작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이제 정부 부처가 해킹당했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의심만 있을 뿐인데 러시아 쪽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키워드도 있는 상황이고요. 긴장감 자체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토 측에서의 포지션 자체는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금융제재라고 하면 이제 달러 결제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겠죠? 미국이 이제 북한을 제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로 뭐 그냥 열받네 해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미사일 쏘는 시대는 사실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아예 고립시키는 게 사실 주 목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번 돈으로 내가 없는 걸 사서 이제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게 팔다리를 딱 잘라 놓으니까 북한에 하는 게 미사를 쏘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인데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한 관련주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로 매매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발 이슈로 인해서 벌써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많은 부각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매매의 난이도는 최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번 이슈를 부각받아줬었던 재료는 호재에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로 매매에 대한 유효성, 기간 정도는 이 정도의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 실제로 누군가 타격하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긴장감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모멘텀은 쉽게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는 투자자분들은 좀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울리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관련주는 저희가 천연가스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역시나 천연가스 하면 뭐 GSG,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이 정도가 좀 주도적이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천연가스 관련주는 지금 거의 한 2, 3주째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이쪽에 뭐 카자흐스탄 해가지고 좀 가스를 막 가격을 엄청 올리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뭐 국제 정세에서. 근데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하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사일을 쏠 때마다 혹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반응하는 종목이 사실 방산주기 때문에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그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정도. 근데 시장에서는 빅텍이 아마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게 방산 관련주들 기업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최근에 LIG 넥스원 그 대규모 수출 공시 이슈도 좀 있어서 천궁이었죠. 이슈도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슈가 있었었는데 테마로 여기서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빅텍과 스페코 이런 기업도 좋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지로 브리핑 이 정도까지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훨씬 더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